봅시다. 자, 직권의 변화는요. 이 창밖에 보이는 것도 보일 거예요, 카메라에. 자, 말 그대로 지각 변동, 대표적으로 뭐 지진, 화산활동 그런 게 직권의 변화에 들어가겠죠. 그지? 우리 직권의 변화는 일단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움직이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직권은요, 가장 위쪽인 지각부터 저 안쪽 깊숙한 곳인 내핵까지를 포함하잖아요. 그지? 그 전체가 직권인데, 그럼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 지진이 지각만을 흔드는 것도 아닐 거고, 그지? 저기 내핵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이 움직이는지를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봐봐. 해양지각, 대륙지각이 있죠. 뭐가 훨씬 두꺼워? 대륙지각이 훨씬 두껍고 해양지각은 얇아요. 그지? 밀도는 어디가 커요? 해양지각이 밀도가 좀 크고 대륙지각이 밀도가 좀 작고. 얘는요 무슨 암석? 현무암질. 얘는 화강암질 암석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각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뭐 한 0km 부근이라고 합시다. 쭉 내려가서 2,900km까지 뭐예요? 지각 밑에서부터 2,900까지 멘틀이죠, 멘틀. 그지? 그 밑이 외핵, 그 밑이 내핵이잖아. 그럼 우리 여기 구간별로 조금씩 끊자. 일단 첫 번째 0km부터 100km 부근. 물론 여기가 2,900이니 스케일이 맞진 않지만 어쨌거나 여기까지의 구간을요, 즉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한 이 구간을 암석권이라고 부를게요. 슬픈 일이에요. 할 수 있죠. 깨졌어. 참 손에 묻는 거 싫은데 어쩔 수 없죠. 자,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암석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야? 판이야, 판. 오케이? 0km부터 100km 부분이 암석권 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100km부터 한 400km 구간을 잡읍시다. 100km부터 400km 구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은 멘틀 대류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멘틀 대류라는 게 뭐냐? 멘틀 대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멘틀은요,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이지만 아주 일부가 용융되어 있어 액체와 같은 유동성을 갖는다. 그래서 뜨거워진 멘틀은 상승하고 차가워진 멘틀은 하강한다. 그런 게 멘틀 대류였죠. 멘틀 대류 왜 해요? 뜨거운 게 왜 올라가? 가벼우니까. 뜨거워진 질량이 주나요? 뜨거우면 뭐가 변해요? 부피가 변해요. 부피가 증가하죠.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뜨거워진 멘틀은 부피가 커지고요. 때문에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감소하죠. 밀도가 감소하니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쭉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해요? 냉각하죠, 냉각. 냉각하니까 위에선 차가워지겠다.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 부피는 줄고 밀도는 상승하니 얘가 내려오겠다, 다시금. 이게 멘틀 대류죠. 그지? 자, 그러면 100km에서 400km 부근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이 구간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우리 이제 알았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디야? 이 구간, 연약권이야. 그지?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발생하면서 그 위에 떠있는 암석권 혹은 판은 같이 움직이는 것뿐이야. 멘틀 대류와 함께. 그지? 마치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코코아 파우더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유가 있어요. 멘틀 대류가 발생하는 연약권이 우유예요. 그 위에 코코아 파우더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우유가 움직인다면 위에 떠 있는 판,
코코아 파우더가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 자, 판은요. 기본적으로 0에서 100km 부근이죠. 이 판은 모두 이동해요. 모든 판들은 저마다 각각의 방향으로 각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아니 매일 조금씩 그죠? 근데 이 이동하는 판들이 그러면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얘네가 부딪히고 멀어지고 혹은 서로 긁히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얘네의 절대적인 속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속도 때문이에요. 얘네의 상대적 속도에 따라서 판의 경계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왼쪽에 있는 판과 오른쪽에 있는 판 두 판이 있어요. 얘네가 부딪히고 있대. 얘네가 충돌한대. 이게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와 100% 같은 말은 될 수 없어요. 얘네가 물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부딪히겠지. 그치? 근데 부딪힌다가 꼭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은 아니라고.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얘는 오른쪽으로 가. 내 기준 오른쪽, 네 기준 왼쪽. 얘는 이쪽으로 가. 얘도 왼쪽으로 가요. 그럼 봐봐. 얘도 왼쪽으로 가는데 이 뒤에 있는 놈이 더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가면서 점점점 얘가 계속해서 뒤에서 들이받겠죠. 이것도 충돌이잖아. 그치? 판의 경계를 결정짓는 건 결국 아이들의 상대적인 속도와 상대적인 방향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상대적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우리 판의 경계를 조금 구분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있어요. 책의 순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듣다가 제가 책 보라고 할 때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산형 경계는 어떤 꼴이냐? 두 개의 판이 서로 멀어지는 꼴이에요. 왼쪽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판이 움직이는 건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밑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 덮고 있던 판이 서로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거야. 밑에 있는 멘틀이 올라와서, 밑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그래서 얘는 멘틀 대류 상승 구간. 자, 멘틀 대류 상승부고요. 지금 두 판이 서로 멀어지죠. 그죠? 그럼 얘네가 멀어졌어. 여긴 그냥 마그마야? 아니지. 두 판이 멀어지면서 여기 새로운 판들이 계속해서 기존 판에 붙어서 나와야겠죠? 그지? 이게 어떤 꼴이야? 자, 원래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밑에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얘가 멀어질 거 아니야. 멀어지면서 점점 새로운 판들이 형성되어 나오잖아요. 그지? 우리 발산형 경계라는 건 두 판이 멀어짐과 함께 이 구간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죠. 그죠?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형성됩니다. 우리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라는 말이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사이에 기존에 없던 미지의 판, 뭐 이를테면 이름이 네모인 판이 새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태평양 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멀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끝에 새로운 판이 붙어서 딸려 나온다. 그 정도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형성되는 지형 볼게요. 우리 얘를 위에서 조금 내려다보면 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멀어지죠. 그랬을 때 가운데에서 마그마가 상승하고요. 그럼 여기 마그마가 치고 올라가니까 얘네가 양옆으로 조금 볼록해질 거예요. 그죠? 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의 V자 모양 산맥들이 양옆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얘를 해령이라고 불러요.
바닷속에 만들어진 해령이겠고 땅에서 만들어지면 열곡 되겠죠. 물론 얘가 사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해령은 꼭 바다에 있는 거지만 해령 중에 열곡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모르셔도 돼요. 바다에 있으면 해령, 땅에 있으면 열곡대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양옆으로 멀어지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지형은 해령과 열곡대다. 오케이? 자, 마그마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화산 터져요? 안 터져요? 화산 터지죠. 지진은 발생해요? 아니요? 발생하죠. 근데 우린요, 지진을요, 그 깊이에 따라서 잠깐만. 네. 못 풀어요. 뭐? 못 풀어요. 풀 거 없냐? 네. 일단 오늘 배운 거 풀어 그럼. 숙제는 다 했는데 점수가 왜? 미안. 돈이 들고 볼 텐데 욕하지 않았어요. 자, 지진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린요, 지진을요,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깊이에 따라서 세 층으로 구분을 해요. 가장 지층이랑 비슷한 높이에서 발생한 지진이 천발 지진이고요. 더 밑에서 발생하면 중발, 더 밑에서 발생하면 신발이거든. 지층 지면에서부터 70km까지는 천발, 70부터 300은 중발, 300 밑에서 발생하면 신발이에요. 어쨌거나. 그럼 봐봐. 얘는요,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보려면 판이 밑에를 건드냐 안 건드냐를 보셔야 되거든. 그럼 봐봐. 얘는 판이 이렇게 있다가 얘네가 멀어지죠. 그치? 물론 판이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지진은 생기지. 근데 판이 멀어질지언정 이 판이 한 놈이 내려가서 밑에를 건드려요? 그러진 않죠. 밑에를 건드는 건 어떤 케이스냐면 두 판이 가까워져요.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러면 밑에 있는 구역들을 건들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판이 위에서만 놀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은 하지만 그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까지만 발생합니다. 오케이? 천발 지진까지만 발생한다. 이게 발산형 경계예요. 알겠니? 또 단면을 볼까요? 단면을. 우리 단면을 보시면 밑에가 두꺼운 놈을 하반이라고 부르고요. 위에가 두꺼운 놈을 상반이라고 불러요. 자, 발산형 경계는 이 하반과 상반이 서로 멀어지는 힘을 받죠. 멀어지는 힘, 즉 당기는 힘을 우린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반과 상반이 장력을 받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움직일까? 상반이? 자, 당기는 건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는 거에 역으로 생각합시다. 이거 이렇게 압축시켜요. 그럼 누가 어디로 움직일까? 상반이 올라가겠지, 하반을 타고. 그치? 그럼 반대로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될까? 상반이 내려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선 장력을 받아서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린 이렇게 생긴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불러요. 왜 정단층이냐? 내려간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관측자가 여기서 봐요, 그치? 이거 어떻게 생겼어? 그냥 앞에 있는 이런 경사잖아, 그치? 이렇게 올라간 경사잖아. 이건 정단층이죠. 왜? 역단층은 어떻게 생겼어? 상반이 올라간다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관측자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역방향으로 생겨서 정단층, 역단층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력받으면 정단층이다, 지읒지읒이다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발산형 경계. 됐죠? 자,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는 분명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 하나의 판은 굉장히 크죠. 유라시아판 되게 크거든요. 유라시아판은요, 우리 일본 동쪽 해안부터 저기 유럽 끝을 포함해요. 유럽 끝이라고 하면 뭐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스페인이 있겠죠. 그럼 스페인 가장 서쪽 도시에서 여기 어디냐? 일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멀겠죠. 한국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시간이나 걸려요. 바르셀로나는 심지어 스페인의 동쪽 도시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고 한국에서도 더 동쪽으로 일본으로 가면 엄청나게 거대한 판이란 말이지. 근데 이 판이 과연 모든 지점이 균등한 속도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너무나 큰 덩어리예요. 얘네가 하나의 덩어리는 맞아. 크게 보면 크게 구분하면 얘네는 전체가 하나의 판은 맞는데 이 각각의 구간이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가 조금씩은 날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어요. 발산형 경계라고 하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 구간을 따라서 발산형 경계면 해령이 만들어지죠. 그죠? 뭐 열곡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해령, 열곡대 같은 놈들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요 왼쪽 판에서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AB는 분명 하나의 판이에요. 그지? 같은 판이야. 근데 이 AB가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지? AB가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겠어. 그럼 A는요 조금 천천히 왼쪽으로 움직이고 B는 조금 빨리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될까? A랑 B의 속도 차이가 나면 이게 원래 해령이 쭉 일직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밑에 있는 게 점점 빨리 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해령이 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끊어지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 해령이 여기가 해령이었다가 해령이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해령과 해령 사이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판도 보자. C판이라는 게 D라는 게 있겠죠. C랑 D는 같은 판이지. 그치? 하나의 덩어리잖아. 얘도 C도 오른쪽, D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여기서 속도 차이가 났든 여기 속도 차이가 났든 어쨌거나 엇갈렸어. 그치? 그럼 봐봐. 이 노란색 구간에 대해서 위쪽 판은요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치? 밑에 있는 판은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 위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밑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두 판이 서로 엇갈리지. 이동 방향이 엇갈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지진 같은 게 발생하겠다고. 이 경계를 우리가 바로 보존형 경계라 불러요. 보존형 경계가 뭐라고? 하나의 판 내에서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판들이 조금씩 갈라지고 그 판과 다른 판이 서로 엇갈리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두 판이 부딪히는 거라고요. 서로 이렇게 이동 방향이 반대여서 마찰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보존형 경계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노란 구간 있죠? 여기 노란 구간. 해령과 해령 사이 이 구간이 바로 보존형 경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지형이 경환단층이에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 A와 B 사이 여기는요 판의 경계야 아니야? 아니야. A, B는 같은 판이잖아. 여기는요 C와 D 사이 판의 경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C, D는 같은 판이잖아. 다만 판의 경계는 어디야? A와 D 사이 여기만 판의 경계예요. 그치? 여기는 왼쪽 판이랑 오른쪽 판이랑 서로 다른 판이잖아. 그치? 구분을 하면 어떻게 돼? 원래 요렇게가 하나의 덩어리. 그치? 그리고 여기 오른쪽 요렇게가 또 다른 판의 덩어리잖아. 그치? 그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여기는 판의 경계라고, 저기는 보존형 경계라고. 여기에서 생기는 지형이 변환단층이라고. 해령이 이렇게 끊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발생한 지형은 뭐야? 여기 무슨 경계야? 해령? 여긴 발산형 경계지. 여기도 발산형 경계지. 여기는 보존형 경계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 이런 해령과 같은 걸 수직으로 끊는 형태를 껴요. 그지? 해령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수직으로 끊는 형태를 띈다. 그게 보존형 경계다. 알겠니? 꼭 해령만 끊어요? 아니요. 다른 걸 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해령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보존형 경계는
물론 밑에서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하는 것은 맞으나 이 경계가 생긴 이유가 멘틀 대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멘틀 대류랑은 이 보조형 경계가 생긴 원인은 거리가 좀 멀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산이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마그마는 상관이 없잖아. 그지? 자, 그리고 얘는 두 판이 서로 엇갈려서 가는 거야. 그지?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기존의 판이 엇갈려서 가는 거잖아. 그지? 또 판이 소멸돼? 그것도 아니지. 그냥 엇갈려서 갈 뿐인 거야. 알겠니? 만들어지는 지형은 뭐라고? 변환 반승이라고. 자, 지진은요?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지? 서로 이동방향 반대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지진이 생길 거야. 근데 한 판이 내려가는 꼴이 아니니 얘 또한 천발 지진이 발생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보조형 경계를 볼 수 있겠어요. 보조형 발산형 그리고 수렴형 경계를 봅시다. 수렴형 경계는요, 멘틀 대류가 올라가는 곳은 발산형이었어. 그치? 그럼 올라갔으면 멘틀 대류가 내려가는 곳도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수렴형입니다. 멘틀 대류가 내려가는 곳이에요. 자, 여기는 구조를 먼저 좀 볼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구간을 먼저 볼게. 그러면 대륙판은요, 둘의 밀도 차이가 클까 작을까? 작겠지. 같은 대륙이잖아, 그지? 밀도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얘네끼리 가까워졌을 때 한 놈이 내려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부딪히면서 점점 얘네가 구겨진다고. 그지? 구겨지니까 위아래로 높아지고 내려갈 거라고. 그지? 자, 그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가 어떻게 된다고? 얘네가 구겨지면서 위아래로 두꺼워지고 내려가고 한다고요. 그죠? 우리 지층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땅이 솟는 걸 뭐라 불러요? 땅이 융기한다 얘기하죠. 그지? 땅이 융기합니다. 자,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서 땅이 융기했어요. 우린 저렇게 융기한 지형을요, 습곡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땅과 땅이 만나서 땅이 구겨져서 융기해서 산이 만들어졌어요. 습곡산맥이다. 자, 화산은 한번 보자. 얘는 멘틀 대류 하강부라며, 그지? 여기 멘틀이 이렇게 쭉 왔어. 그럼 여기 마그마가 쌓이겠다, 그지? 근데 지층이 지들끼리 구겨졌어. 그래서 위아래도 너무 두꺼워졌잖아. 그럼 이 마그마가 올라오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화산은요, 거의 안 터져요. 오케이? 지진은요, 판이 위에서 부딪혔어. 당연히 천발 지진은 나오지. 근데 봐봐, 지층이 구겨지고 위아래로 넓어지면서 조금 더 밑에 구간을 건들 수도 있겠다. 그지? 때문에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같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천발과 중발이 같이 나온다. 뭐?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오케이? 이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거나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한 놈이 내려가고 한 놈이 올라오는 꼴을 띱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무조건 누가 내려가? 해양판이 내려가겠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좀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내려가겠지.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판이 하나 내려가고 위에 또 다른 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여기 지형 이름이 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여기 두 개의 판이 만나요. 그죠? 자, 이 내려가는 판이 말려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 그럼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 지형에서 가장 깊은 곳이야. 여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불러요. 오케이? 마리아나 해구 그런 거 들어봤죠? 가장 깊은 곳이잖아. 왜 만들어진 거야? 이게 내려가면서 가장 깊은 곳이 된 거야. 그치? 해구라고 부르는 지형이 있고요. 또 봐봐. 멘틀 대류 하강구야. 멘틀이 이렇게 내려가죠. 마그마가. 그치? 그럼 마그마가 여기서 이렇게 쌓인다고. 그치? 얘가 일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치? 그래서 마그마가 여기를 친다고요. 여기를 톡톡톡톡 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얘가 원래 땅이었어요. 그래서 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라 불러? 습곡산맥이라 불러. 지층이 융기한 거잖아. 그지? 땅이었어요. 산이 솟았어요. 습곡산맥이라 불러요. 원래 바다였는데 바닷물을 뚫고 지층이 융기해서 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요. 거기 그냥 바다였어. 근데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여기 대한민국 있고 일본도 이렇게 작게 있죠. 그죠? 자, 그럼 얘 어떻게 된 거냐면 판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유라시아판이야. 여기서부터 저기 스페인까지가.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 있지. 그러면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요. 그죠? 유라시아판은 내려오고 태평양판은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네 지금 부딪히겠다. 그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꼴이지. 그지? 그러면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이쪽에 쌓여서 걔가 지층에 톡톡톡톡 쳐서 만들어진 섬들이라고. 그게 호상열도고 일본이라고. 그지? 습곡산맥, 호상열도, 그리고 해구와 같은 지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지진 한번 볼까? 우리 지진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져? 이 판이 이동하고 긁고 가면서 지진이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지진, 왜? 판이 밑에를 뚫고 내려가잖아.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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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내려가는 판을 따라서 지진이 생기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습곡산맥, 호상열도, 지진, 화산활동 전부 위쪽에 있는 판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판에서 보여요? 위쪽에 있는 판에서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많이 볼 거야. 여기가 판의 경계고 여기에 왼쪽 판 A판, 오른쪽 판 B판이라고 할게요. 판의 경계고 이게 해구래. 아니 뭐 해구라고 안 줬다. 자, 근데 여기 호상열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대. 오케이? 요거 호상열도. 여기 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대. 그리고 지진을 집어보니까 여기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 우리 얘를 이 그림과 똑같이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일단 신발지진이 생겼다 하면 무조건 무슨 경계야? 대륙판, 해양판이 만나거나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야. 그치? 만나야지 신발지진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자, 인간은 그만 자. 신발지진, 대륙이 해양이랑 만나거나 해양이 해양이랑 만나야지 나올 수 있죠. 그죠?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 그림 보고 누가 누구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아셔야 돼. 얘랑 얘랑 같은 그림이잖아. 이거 A판이 B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A판이 있고 B판이 있었는데 A판이 있고 B판이 있는데 얘가 긁으면서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 앞부분에서 무슨 지진 나와? 상대적으로 진원의 깊이가 낮은 천발지진, 좀 더 내려가면 좀 더 깊은 중발지진, 더 내려가면 더 깊은 신발지진 나온다고. 요 그림을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모든 지진 및 호상열도, 습곡산맥,
전부 어디서 발생한다? 위에 있는 판 기준으로 발생한다고요. 이거 A가 B 밑으로 뚫고 내려간 거라고. 알겠니? 그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또 선지에서 이것도 은근 그냥 말로써 많이 나오는데 우리 스폭산맥이랑 호상열도는 해구랑 항상 나란한 모양으로 나와요. 그지? 요렇게 스폭산맥과 호상열도 항상 해구와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알겠지?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요거 보고 요거 떠올리고 이거 보고 이거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왜냐하면 얘를 입체로 그려볼까? 제가 입체를 못 그리는데 잘. 잠깐만. 저에게 20초만 시간을 주세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한 판이 내려가고 있고 위에 또 다른 판이 있어요. 그죠? 그럼 봅시다. 요 라인이 해구지, 요 라인이 해구. 그지? 자, 여기에서 마그마가 모였어. 마그마가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잖아. 그지? 근데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것도 결국엔 입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걸 선으로 그려보면 해구와 나라는 꼴인 거죠. 다시 판과 판이 있다라고 하자. 그죠? 얘가 위에 있는 판이고 얘가 내려간 판이에요. 그럼 봅시다. 내려간 판만 잠깐 보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마그마가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마그마 뭉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그마 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나란한 해구와 나란한 모양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란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왜 신발 지지는 대륙하고 대륙 사이에서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반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딪히면서 이게 위아래로 두꺼워지기 때문이잖아. 네. 근데 신발이라는 건요, 이게 아래로 두꺼워진다고 해서 300km 밑에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어쨌거나 판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네. 그치? 구겨져서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중발 정도까지만 나온다. 얘는 내려가면서 직접적으로 그 밑에를 건드려 주니까 신발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요. 음. 부딪히는 경계에서 판이 막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왜 천발이에요? 위에서 부딪히잖아. 그치? 마찰이 곧 울 진동이니까. 그건 지진이지 무조건. 그래서 그냥 물론 얘네가 부딪힐 때마다 지진은 아니에요. 근데 부딪히면서 지진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깊이가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이가 천발이 제일 낮은 거야. 천발이 제일 지층이랑 가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천발. 천발. 가장 위쪽에서 발생한 지진이다라는 거지. 근데 저기서 B랑 D랑 계속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은 변환단층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환단층이 변환단층이 넓어진다. 이게 해령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지? 해령의 기준으로 여기서 새로운 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만들어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지. 근데 핵심은 얘네 둘의 속도 차이보다 얘랑 얘의 속도 차이야. 그래서 여기가 끊어진 거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해령을 고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선은 고정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해령과 해령이 고정이면 그 사이 변환단층의 길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대륙 해양, 해양 전기에 보시면 생기는 지형에 뭐가 있다고? 해구, 습곡산맥, 호상열도 같은 것들이 있다. 화산 터져요, 안 터져요? 너무 잘 터져요. 지진은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지진, 천, 중, 심, 전부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수렴형 경계지, 그렇지만 양상이 조금 많이 달라.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줄게요. 얘는 수렴형 중에 대륙이 만나는 건 충돌형이고요. 수렴형 중에 대륙해양, 해양이 내려가는 건 한 놈이 내려간다 해서 섭입형이에요. 오케이? 수렴형 내에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뭐라고? 멘틀 대륙 하강부라고. 그럼 지들끼리 구겨지거나 한 놈이 내려가니까 판이 어떻게 돼? 소멸하겠죠. 그치? 여기서 판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 여기서 판이 사라지는 구간이 생기잖아. 그만 자, 인간아. 그치? 자,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뭐 지형이랑 화산 지진 볼 수 있겠고. 자, 단층 볼까, 단층? 얘는 어떻게 돼? 밑에가 두꺼운 하반 있고 위에가 두꺼운 상반 있죠. 자, 하반이랑 상반이 무슨 힘을 받아? 둘이 부딪히니까 무슨 힘이야? 회감력이죠, 회감력. 그럼 누가 어디로 움직인다고? 회감력을 받으면? 상반이 올라간다고. 그럼 올라간 모양을 생각했을 때 관측자가 보면 여기 이렇게 역으로 위로 솟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역단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발산형, 보존형, 그리고 수렴형 경계 각각의 경계에서 일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치? 지형, 화산, 지진 너무 당연한 거고, 그치? 그 외에 기본적인 특징들, 멘틀 대륙 상승, 멘틀 대륙 무관, 멘틀 대륙 하강부, 새로운 판 형성, 판 소멸, 판은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치? 정단층, 역단층 이런 것들 전부 외워주셔야 해요. 이걸 외우는 게 기본이야, 요 단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세계지도 보고 저기에 점 찍으면 거기 무슨 산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오케이? 요 정도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 지진 화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 보기 전에 세계지도 한번 보자. 쌤, 해양 지각이 더 무거워서 내려가는 거죠? 밀도가 커서, 무거워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해양판이죠. 그리고 해양 지각이 아니라 지금 보는 건 판의 개념이에요.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합니다. 자, 그럼 세계지도 보시면 상부 멘트를 유동성 있어요? 상부 멘트는 암석권이니까 딱딱한 돌의 형태예요. 그래서 상부 멘트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건 그 상부 멘트 밑에 연약권 부분이죠. 오케이? 물론 연약권도 상부 멘트이긴 해요. 유동성은 구체적으로 연약권이 있다, 딱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 한국 있고 섬남, 한국이 너무 저기 있네. 좀 작게 그려봅시다. 세계지도예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 국뽕이 좀 과하게 찬 것 같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 이게 뭐 어디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유라시아, 그죠?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랑 만나는 여기가 중동 지역, 그치? 제일 밑에 뭐 있어? 요르단, 예멘. 여기 뭐야? 중동 옆에 튀어나온 거 인도, 옆에 한 번 더 튀어나온 거 여기가 동남아야, 그지?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아니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치? 그게 다 여기 있다고. 여기 밑으로 뭐 있어? 물론 말레이시아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필리핀 있겠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섬나라들이 있겠다. 호주 조금 더 내릴까?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요. 자, 제일 중요한 데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어디야? 어느 나라야? 인도 파키스탄이야. 여기 있는 거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어디야? 칠레 부근이야. 페루 칠레. 여기 안데스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안데스 무조건 나와. 무조건 모든 문제에서 나와요. 왜 중요하냐? 히말라야랑 안데스 기본적으로 둘 다 습곡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층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경계야? 둘 다 수렴형 경계야. 근데 히말라야는 봐봐. 지금 땅 안에 있죠. 대륙 중간에 있잖아. 그치? 그럼 무슨 판이랑 무슨 판이 부딪힌 거야? 히말라야는? 대륙이랑 대륙. 그치? 대륙이랑 대륙이 부딪힌 거야. 무슨 대륙이랑 무슨 대륙이냐면 여기 요렇게 묶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요렇게 묶어서 유라시아 판이고요. 유라시아 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충돌형 경계예요. 충돌형 경계 히말라야는. 근데 안데스는요. 뭐를 따라 있어? 해안선을 따라 있잖아. 그치? 안데스 산맥은 해안선을 따라서 발생한 서비평 경계예요. 서비평 경계. 여기는 얘 무슨 판이야? 태평양 판이야. 태평양 판이랑 여기 남아메리카 판이 만나는 곳에 안데스 산맥이 생겼다. 얘는 충돌형이고 얘는 서비평이다. 문제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돼. 여기 뭐 있을까요? 여기 무슨 도시니? 미국 50개 주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저기 캘리포니아죠. 여러분 잘 아시는 LA, 그지? 샌프란시스코 전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 너무 중요해요. 제 단층이래. 뭐야?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예요. 오케이? 제 보존형 경계야 저기. 저기에 보존형 경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 알겠지? 변환 단층. 왜 너무 중요하냐면 일단 사진에서 너무 잘 보여 변환 단층. 그리고 대부분의 변환 단층은 사실 바닷속에서 발달됐는데요. 얘는 육지에 있는 땅에서 너무나 잘 보이는 변환 단층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 나옵니다. 오케이?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여기 있는 것도 그리고 중요하지만 사진 보면 얘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 잠깐 넘겨서 보존형 경계 있는 데로 가시면 자, 156쪽 보시면 좌측 날개 상단에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요. 그거 보면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다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야, 이거 미서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네. 보존형 경계잖아. 변환 단층이네 하셔야 돼요. 오케이? 바다 아니에요? 땅이에요. 이쪽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뭐? 이쪽은 그냥 다 외워. 아, 그럼요. 여기 단층이 어디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요렇게 산맥들이 있다가 요렇게 또 산맥들이 있어요. 이게 요렇게 끊어진 거거든. 그치? 너무 명확한 변환 단층인 거예요. 이게 끊어진 게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 그치? 요 끊어진 구간이 산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이다. 이게 엄청 길게 이어져 있어요. 거기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하다. 외워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여기 쥐콩만한 섬나라를 하나 봅시다. 여기 우리 자랑스러운 제주도가 있고요. 여기 섬나라가 있죠. 자, 이 섬나라 뭐라고? 호상열도라고. 호상열도. 그지? 그럼 사실 우리 섬나라가 호상열도인 거 알면은 판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봐봐. 섬나라예요. 그러면 판의 경계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1번, 2번. 2번이라고. 왜 2번이어야 돼? 얘는 호상열도잖아. 그치? 얘가 대륙판이죠. 얘가 유라시아판. 얘가 위에 있는 판이지.
얘가 섭입할 때 뜨는 판이잖아. 그럼 호상열동 무조건 어느 쪽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위에 떠있는 판 쪽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판의 경계가 여기였으면 이 나라가 없었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뭐 나쁘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자, 어쨌거나 이렇게 판의 경계가 어딘지도 알 수 있어야 해요. 알겠니? 기본적으로 지도 외우셔야 돼. 일본 호상열도다. 그리고 뭐 맨 뒤로 가시면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그거 좀 이따 봅시다. 이따가 웬만하면은 다는 아니어도 사실 다 외워주면 마음 편하죠. 뭐 여기서 내가 얘기한 안데스랑 히말라야는 꼭 아셔야 돼. 산안드레아스도 무조건 아셔야 되고, 알겠지? 일본 호상열동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맨 첫 쪽으로 돌아오면 거기 분필도 부서졌겠다. 색칠 놀이를 해봅시다. 뭐 이런 색칠된 거기는 점들로 찍혀있죠 사실. 그죠? 좌측에 지도 보시면 이렇게 점들 찍혀있어요. 얘네가 뭐냐면 화산대랑 지진대예요.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변동대가 뭐냐면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변동대는 대표적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섞여 있어요. 화산대는 화산이 터지는 구간이겠고, 지진대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간이겠다. 그치?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게 첫 번째, 여기 태평양이죠. 태평양은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태평양 가장자리의 분포예요? 태평양 중심의 분포예요? 태평양 가장자리의 분포예요. 왜냐면 요 큰 게 하나의 판이거든요. 두 번째, 여기는 무슨 바다예요? 대서양이죠. 대서양은요, 화산대 지진대가 가운데 분포예요? 가장자리의 분포예요? 가운데의 분포예요. 왜? 얘는 대서양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판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차피 텍스트로 나온단 말이지, 선지에. 그러니까 얘는 텍스트 그대로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태평양판은 가장자리에 변동대가 위치하고 대서양은 가운데에 변동대가 위치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실 섬나라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하와이죠, 하와이. 요 하와이는요, 섬이에요, 섬. 근데 얘는 판의 가장자리,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섬이 아니에요. 그쵸? 요거 가끔 선지에 나와요. 하와이는 뭐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섬이다. 혹은 왜 만들지? 지구가 열이 받았나 봐요, 조금.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만들어진 섬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얘는 판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섬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전 세계에 있는 변동대 그리고 화산대, 지진대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태평양 판의 가장자리. 우리 여기 뭐라 불러요? 불의 고리라고 부르죠.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 그게 여기거든요. 태평양판 가장자리에 전 세계의 80%의 화산대와 지진대가 분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섬나라는 고통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지? 여기 뭐 대만도 고통을 좀 받고요. 어쨌거나 화산대, 지진대, 태평양판 주변에 제일 많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둘의 양을 비교하면 화산대와 지진대 중에 누가 많을까요? 지진대가 많아요. 왜? 우리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발생을 하겠죠. 그지? 화산이 터지면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터지나요? 아니. 요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진이 발생하면 화산이 터질 수 있지. 근데 그건 화산이 있는 지역에 지진이 터져야 되잖아. 그지? 그냥 경주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경주에서 화산이 터지진 않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좀 더 넓게 분포해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사실 다 했어. 다 했고 우리 지진과 화산의 특징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하와이가 뭐가 안 만들어진 거야?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섬이 아니다.
제 폐암의 원인. 산재 처리해줘야 돼. 우리도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가장 많이 걸릴 질병이 딱 정해져 있죠. 일단 2순위 폐암, 3순위 이제 관절염, 2순위 폐암, 1순위 뭘까요? 1순위 고혈압 및 합병. 자, 고혈압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고혈압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곧 죽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열매 터져서. 자, 화산과 지진 간단하게 특징 봅시다. 요거만 끝나? 화산은요? 생각해보자. 화산이에요. 자, 화산이 여기 밑에 있으면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화산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마그마죠, 마그마. 근데 이 마그마가 화산이 터졌어요. 튀어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와? 나오는 거 좀 볼까? 뭐 있니? 나오는 거. 화산재. 그치? 화산재 같은 것도 나오겠고요. 또? 얘 흐르는 거 뭐야? 흐르는 거. 이거만 흐르죠. 또? 기체 상태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야? 화산가스죠. 그리고 화산재와 그런 고체 상태 알갱이 이런 거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자. 쇠가 무슨 쇠예요? 분쇄할 때의 쇠 아닐까요? 자, 화산가스는요. 뭐가 제일 많을까? 수증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랑 등등 있겠죠. 그죠? 화산 쇠설물은요? 뭘까? 화산 쇠설물이? 돌 같은 거는 무슨 화산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딴 거 몰라줘도 돼요. 화산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화산재도 화산 쇠설물입니다. 화산재도 화산 쇠설물이에요. 오케이? 화산재가 화산가스가 아니면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줘야 된다. 그렇지? 터져 나오고 하늘 날아다녀서 가스인 것 같지만 걔는 화산 쇠설물로 분류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뭐 용암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화산을 그럼 두 종류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화산에는 현무암질 화산과 융남질 화산이 있는데요. 현무암질 화산은요. 일단 외워야 될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어요. SiO2의 함량이 현무암질 화산은 상대적으로 낮고 융남질 화산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온도는요. 현무암질 화산이 상대적으로 높고 융남질 화산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 금이에요. 유문, 융남질 화산. 자, 그러면 SiO2 함량이 높으면요. 유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그거 모르셔도 돼. 자, 온도가 높네. 온도가 높으면 잘 흘러 잘 못 흘러? 잘 흘러요. 유동성이 커요. 온도가 낮으니까 유동성이 낮아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요 온도가 높고요. SiO2 함량이 작아서 좀 조용히 분출해요. 얘는 온도가 낮아서 폭발적으로 분출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요 유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 용암이 흘러나와. 쭉 잘 흘러가서 밑을 계속 메꾸겠죠. 화산이 평평해 아니면 소사했어 많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편. 순상 화산이 나올 거예요. 융남질은요 화산이 터져요. 삐용 굳어요. 삐용 굳어요. 종상 화산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현무암질과 융남질 조용히 폭발적으로 순상화산과 종상화산 나머지 특징들도 외워줘야 되는 거. 알겠니?
육지선이 중상화산이에요? 자, 지진 봅시다. 지진은요 별게 없어. 지진 여기 지구 중심 깊은 곳에 지진이 터져 나온 지진이 시작한 지점이 있겠지. 그리고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주변으로 지진파가 터져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 물론 위에 지면이 있을 거고, 우리 이 지진이 발생한 이 지점을 지진의 근원이다 해서 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원을 연직 위로 쭉 끌어올려서 얘가 지면과 만나는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지진파라고 해요. 이렇게 진원과 진앙과 지진파에 대한 얘기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지진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진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P파와 S파. P파와 S파는요, 제일 먼저 나온다 해서 프라이머리 해서 P파고요, 두 번째로 나온다 세컨더리 해서 S파입니다. 이때 이 P파는 종파라는 형태의 파동이고요, S파는 횡파라는 형태의 파동이에요. 자, 종파는 어떻게 생긴 거냐? 파동이 이렇게 생긴 파동이 종파입니다. 우리 왜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요. 용수철 누르면 얘네가 이렇게 납작해졌다가 얘네가 다시 멀어졌다가 납작해졌다가 멀어졌다가, 그게 바로 종파의 형태고요. 횡파는 어떤 형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파동이 횡파입니다. 자, 그러면 매질의 이동 방향과 파동의 이동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매질이라는 건 이 파동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종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우측이겠죠, 그지? 근데 매질을 보자고, 매질. 자, 여기 있는 입자를 보자고. 얘가요 어떻게 움직여? 얘는 앞뒤로 움직여, 앞뒤로. 얘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면 이 입자는 실제로 앞뒤로 움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파동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평합니다, 혹은 일치합니다.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횡파 보시면요, 횡파도 파동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저기 있는 매질은 어디로 움직여? 요 매질은 위로도 올라갔다가 밑으로도 내려갔다가,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그죠? 요 파동이 이동한다고 해서 매질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왜 그런 거야? 줄을요 양쪽 끝을 느슨하게 좀 잡고 얘를 이렇게 흔들면 얘가 이런 파동이 가면서 움직이죠, 그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파동을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매질은 어디로 움직여? 내가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매질의 진동 방향과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 횡파에서는 수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게 종파와 횡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P파, S파, P파는 종파고 S파는 횡파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과하는 매질의 종류를 볼게요. P파는요 기본적으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S파는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는 통과하지 못하고 고체만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S파는요 고체를 통과하는데 액체, 기체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 지구 내부에 액체로 구성된 지층이 있죠. 그게 바로 외핵이지, 외핵. 우리 외핵 어떻게 찾았다 그랬어? 지진파의 전도를 통해서 찾았다 그랬잖아. 지진이 발생하고 그걸 좀 보니까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구역이 있더라. 아, 물질의 상태가, 입자의 상태가 다른 구간이 있겠구나 하고 봤더니 그게 X 상태의 외핵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고, 통과하는 매질의 종류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속도 볼까요? 속도는 P파가 좀 더 S파보다 빨라요. P파는 빠르고 S파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렇게 P파, S파의 속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지진 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진의 크기 혹은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지진의 크기 혹은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서 측정을 합니다. 요거는 서로 다른 물리량이에요. 지진을 측정하는 그냥 두 가지 방식이야. 그럼 규모는 뭘 측정하는 거냐? 진원을 보는 거예요. 진원. 진원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보는 게 규모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대만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자. 우리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지진 연구소에서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측정한대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대만 그 지진이 발생한 진원, 여기서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됐는지를 보자. 그걸 계산하는 게 규모예요. 또 그럼 그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을 동시에 일본에서 대만의 진원을 측정을 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계산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측정값이, 즉 그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우리가 한국에서 측정할 때와 일본에서 측정할 때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죠. 왜? 어디를 보는 거야? 둘 다 대만에서의 그 시작점, 진원을 보는 거잖아. 때문에 규모는요, 진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을 한국에서 규모를 측정하든 일본에서 측정하든 미국에서 측정하든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자주 얘기하는 4.x의 지진, 7.x의 지진 이런 건 전부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어디저기 지진 났다고 했을 때 4점 몇의 지진이 났다. 이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도는 뭐냐? 진도는 피해 규모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만에서 지진이 났어. 근데 그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도를 한국에서 측정하면 진도가 0이겠지.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한국에 피해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대만 발생한 지진의 진도는 한국에선 0이겠다. 일본에서도 0이겠다. 그지? 근데 대만에서 진원, 여기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조금 가까운 지역은 진도가 한 2, 3,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진도가 5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는요, 피해 규모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진원이랑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진의 진도는 크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는요 로마자를 씁니다. 로마자 1부터 7을 이용해서 지진의 진도를 표시. 진도 이거 잘못 썼어요. 1에서 7이 아니라 1에서 12예요. 12. 오케이? 1에서 12다. 1에서 7 아니다. 1에서 12예요. 12. 로마자 12까지로 나타낸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규모가 측정 장소와 무관한 건 굉장히 자주 나와. 이를테면 진원이 어딘데 지점 A와 B가 있어요. A랑 B에서 측정한 지진의 규모는 A에서 측정한 규모가 더 크다. 이런 소리 나오면 개소리야 개소리. 그지? 지진은 여기서 발생했는데 A랑 B는 여기 있대. 물론 거리는 B가 멀지. 그렇지만 규모는요, 측정 장소랑은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든 동일한 지진을 본 거라면 측정값, 즉 규모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 단어는 거듭 강조하듯이 열심히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